안녕하세요. 체르노빌 소녀입니다. 오늘의 명강사 김나무님인데요. 그 프로레슬러이자 해설위원회 그리고 12권의 작가를 쓰신 작가님입니다. 소개 영상 한번 봐볼게요. 밖에 있는 앰뷸런스 보여? 너희들이 타갈 거야. 네, 그렇습니다. 육제파 창조형 지식노동자, 악역 프로레슬러, 그리고 현역 해설위원, 바로 김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챔피언처럼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해볼 텐데요. 네. 여행 작가 심수진 작가, 체르노빌 소녀 심수진 작가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11권의 작가를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권이라고 말하지 아니, 않았나요? 작가. 네. 작가를 쓰셨다고. 그러네요. 예, 책을 쓴 게 아니라 작가를 쓰는 남자 김나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강연은 바로 챔피언처럼 꿈을 이루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챔피언이 되고 싶다, 꿈을 이루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가 등지하면서 앞에 오픈 영상에서 박수를 치라고 했잖아요. 네네. 왜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까요? 박수 안 치면 때릴까봐?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0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네네. 그리고 지리산 야생종보건 센터에는 40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있습니다. 네. 예, 40마리. 이제 가슴에 나이키 마크가 있는. 자, 근데 저 같은 현역 프로레슬링 선수는 우리나라에 겨우 12마리 12명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에 있는 반달 가슴곰보다 더 희귀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니까 박수를 치셔야 된다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거 박수 칠만하네요. 네, 참고로 20대 때 저의 모습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무익한 머리에 쇠사슬을 들고 다녔죠. 네. 쇠사슬이. 쇠사슬이에요. 참고로 저 때 제가 자가용이 없어서 네. 예,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저걸 들고. 저걸 들고 저렇게 저 코스튬으로 서 있으면은 무서워. 참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시합 때의 모습인데요. 링에 있는 모습 아주 잘생긴 미남 레슬러입니다. 네? 그리고 악역이에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악수를 청한 척하다가 상대 선수의 빈틈을 노리고 그러다 기습적으로 딱일 때리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주 예.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이런 잘생긴 얼굴로 잘생긴 얼굴로 악역을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악역 레슬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악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다른 선형 레슬링 선수들이 워낙 싸움도 잘하고 힘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저는 악역을 하는 건데 저 왜요? 심수진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께서 넌 스펙이 어떻게 되니?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 나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지 이런 게 그냥 떠오르시나요 바로? 바로 떠오른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야. 네네. 뭐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어. 이런 거지. 네. 그 외에는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원래 그 스펙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걘 스펙이 어떻게 되니? 자, 그런데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말이었습니다. 설명서, 사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 넌 사양이 어떻게 되니?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거 보니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창에 제가 영어로 카 스펙이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느냐? 보시는 것처럼 카 스펙을 입력하면은 자동차, 기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설계도 스펙 재현표. 아마 공태 PD님이 보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펙들이 나오죠. 네네. 자, 그런데 자동차 스펙 한글로 치면요. 네.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기계에 대한 내용인데 빨간 동그라미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네, 잘 안 보이네요. 한글로 자동차 스펙 입력하면요. 자동차 회사 합격자 스펙이 나옵니다. 진짜로? 예. 여기 보면 스펙 정보라고 나와 있고 기아 자동차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이 쫙 나와 있어요. 네. 뭐 서강대, 부산대, 서울대 뭐 4.5 만점에 4.4 그리고 막 980, 막 99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네. 예.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말입니다. 기계한테 쓰는 말인데 그런 단어를 사람한테 쓸 정도로 워낙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네.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세대. 다음 달이면은 48살이 됩니다. 48살이 되는데 이 학력고사 세대 입장에서는 좀 젊은 분들에게 특히 10대, 20대 분들에게 좀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편한 세상만 생각했다 보니까 아니 후대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워낙에 과도한 경쟁 체계를 만들었고 그 속에다가 너무 학생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람한테 쓰게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얼마 전 중학교 강연 직업특강 갔는데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니까 네네. 어떤 학생이 정규직을 적어내더라고요. 어머. 정규직. 장난도 아니고. 장난 아니죠. 아마 그 부모님이 네. 그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애가 커왔으니까 나는 정규직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좀 씁쓸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스펙으로 골라볼게요. 스펙. 뭘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송국 PD가 됐어요. 네. 드라마 제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의 남자 주인공 후보가 올라왔고 그 중에 한 명을 직접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드라마의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벌 3세 여주인공이 행글라이더 타고 놀다가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네. 북한 특수부대 장교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진짜 완전 허무맹랑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런 스토리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2명의 남자 주인공이 올라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에 필요한 스펙은 이렇습니다. 키 크고 우수해 젖은 눈동자, 네. 창백한 피부, 그러면서도 여리여리하면서도 내 여자한테는 언제나 친절한 그런 남자가 되겠죠. 자, 그 스펙을 갖고 있는 남자 2명이 올라왔어요. 자, 네? 네. 왼편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왼편에 사진 자료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현빈 씨가 있고 김남은 씨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박수로 정해 볼게요. 자, 1번이 좋다 현빈. 현빈이 좋다 1번, 김남은 좋다 2번 네.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 현빈 좋다. 말도 끝나기 전에. 제가 다른 분들 대신해서 다 쳐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 남자 주인공 현빈 씨가 하는 게 맞겠죠. 현빈이 주인공이 된다면 드라마가 사랑, 연애, 로맨스 달달한 분위기 흘러가겠고 제가 주인공이 된다면 납치, 폭력. 예. 아마 19금 드라마가 될 확률이 큽니다. 스릴러. 주로 범인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영화나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역으로 종종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모 에렉투스 원시인으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대박. 예.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분장했으니까 당연히 분장한 거예요. 분장 아래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스펙이란 거 중요하긴 합니다. 네.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갖추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그 스펙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 스펙이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실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누구나 다 자신의 스펙을 뛰어넘는 꿈과 희망을 가질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스펙이 떨어지니까 에이, 난 그만둬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때때로는 사실이라 어렵네요. 그 스펙이라는 게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까 심수진 작가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바로 프로레슬러이자 해설위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현역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해설위원.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설위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펙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펙이요? 올림픽에 출전했거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챔피언 벨트 허리에 감았거나 이런 분들 김연아 해설위원, 변정일 해설위원, 뭐 박찬호 해설위원 이런 분들처럼 레전드가 됐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설위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 서류를 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왜냐? 그런 스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한번 작전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뭐 이제는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제 UCC란 말을 이제 안 쓰는데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하죠. 내가 직접 나를 소개한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자. 그러다 보면은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쪽 이슈 마케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바로 로우킥의 비밀이라는 영상인데요. 로우킥이 이게 실제로 맞아 보면은 꽤 아픈데 겉으로 보기에는 또 안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현빈 씨한테 굉장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럼 제가 직접 심수진 작가님을 상대로 로우킥 시범을 지금요?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건 안 되겠고요. 자, 제가 그때 만났던 영상 로우킥의 비밀이라는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죠 한번. 격투기 완전 정보 로우킥의 비밀. 로우킥, 상대의 하체를 공격하는 발차기로 겉으로 보기에 파괴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맞아보자. 실제로 맞아보자. 로우킥이 어떤 기술이죠? 예, 로우킥이란 그 허벅지, 무릎 위쪽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킥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지만 예금처럼 계속 정립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데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킥입니다. 예. 지금 김남훈 씨 이렇게 막 계신데 예.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다리 마무리될 거예요. 다리가 빨갛게 됐네요. 예. 괜찮으세요? 아니요. 당신이 맞아봐. 지금 많이 마셔가지고 여기 혈관이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까맣게 되면서 멍이 들 것 같습니다. 혈관이 완전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근육도 좀 부은 것 같아요. 예. 이쪽은 이게 없잖아요. 이쪽은 없잖아요. 무슨 고기 드시고? 이쪽이 혈관이 튀어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귀찮으셔서 예, 맞습니다. 네,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저한테 네.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안 아파 보인다 그래요? 되게 아파 보여요. 그렇죠. 예. 자, 제가 저런 영상을 2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로우킥의 비밀, 하이킥의 비밀, 뭐 효드로의 비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고 이 영상들은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당시에 격투기를 중계하던 케이블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봤다며 한번 오디션 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야 예, 가겠습니다. 대박.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받고
3일 뒤에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박.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대요? 완전 나무님을 딱 콕 집어서 원했던 거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렇죠. 예. 아,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분명 자신의 스펙을 뛰어넘는 꿈, 희망, 목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도 네.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일단은 노력은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과 노력을 전시하다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노력과 창의성을 전시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사실은 저도 제가 뭐 청소년도 아니고 뭐 학생 신분이 아니지만서도 지금 30대인데도 스펙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답답하고 뭐랄까 그냥 내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네. 시대에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차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런 스펙을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넘을 수 그렇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 계신 이제 사례를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약간 뒤통수를 좀 만든 느낌이 드네요. 그 또 진짜 챔피언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바로 효도르입니다. 효도르. 효도를. 효도르 아시죠? 효도르가 왜 효도르냐면은 효도르는 효도를 잘해서 효도르. 그 얘기할까봐 무서웠는데. 미리 웃으셨군요. 예. 자, 효도르에게도 챔피언으로서 네.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효도르는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냉정함을 갖고 있는 파이터였습니다. 예. 어느 정도 냉정함을 갖고 있었냐면은 사실 효도르는 하드웨어 스펙으로 치자면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요? 것처럼 효도르가 키가 181cm, 몸무게 104kg.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헤비급 파이터들 막 1m 90, 막 2m 나가잖아요. 이런 팀 실비아 이런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항상 승리했던 효도르였었는데요. 그랬던 효도르가 어느 날 이 브라질의 괴인 줄루라는 파이터와 싸우게 됩니다. 네. 지금 오른팔에 매달린 게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사람. 대박. 안발을 걸면 들어서 맺히는 예. 저렇게 해서 맺힌다고요? 예. 자, 그래서 줄루와 효도르가 경기를 하게 됐는데 네. 효도르는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몸짓 차이가. 엄청나죠, 몸집 차이가. 스텝 거의 잡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파울이 들어갑니다. 끝났어. 파울이. 대박. 자, 여기에 딱 킥까지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이트 한번 뒤로 다운됩니다. 잽이 안 되는데? 자, 진짜 경기 끝나버립니다. 에드리안 이코스 선수의 승리. 대박. 엄청나죠. 괜히 효도르가 아니군. 괜히 효도르가 아니죠. 자, 효도르가 이때 어떻게 경기를 펼쳤냐면요. 이 거리를 두고 네네. 자신보다 덩치 큰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경기를 하면서 왼손 펀치 한 방으로 쓰러뜨렸잖아요. 네네. 근데 쓰러뜨린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면은 본능적으로 올라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올라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사커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미 승기를 잡았지만 너무 흥분해서 이거를 놓치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선택하면서 경기를 했던 거죠. 저렇게 싸우는 와중에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런 효도르의 냉철함을 볼 수 있는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효도르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 화면 오른편에 있는 알렉산더, 문신 많은 친구가 바로 동생이에요. 네네. 둘째, 막내, 닮았다. 장남 효도르 이렇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효도르랑 굉장히 우애 좋은 사이였어요. 네.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고 보여요. 크로캅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크로캅의 왼발 하이킥에 맞고 알렉산더가 패배했어요. 패배하자 이 경기는 일찍 끝났습니다만은 알렉산더를 향해서 효도르가 또 공격을 했어요. 왜요? 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걸 보고 효도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러시아어로 막 욕도 했습니다. 욕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경기가 펼쳐졌어요. 왜냐? 이 경기 운영진들이 프라이드 경기 운영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효도르는 절대 분노하지 않는
절대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네. 화를 내는 거 보고 야 이거 두 사람 경기 만들면 재밌겠다 흥행되겠다. 그래서 바로 매치를 만듭니다.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 이 경기 효도를 어떻게 경기를 했을까요? 정말 분노에 씩씩거리면서 돌진했을까요? 아니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경기를 펼쳤을까요? 보통 사람이면은 분노에 차서 네. 경기를 했겠죠?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효도르는 철저하게 크로캅의 장점을 봉쇄하고 단점을 끄집어내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감추는 철저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경기 딱 끝나고 종료 선언하니까 기진맥진해 있는 크로캅한테 가가지고 네. 손 붙잡고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멋있어. 멋있다. 그렇죠. 괜히 효도르가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네. 에이씨 뭐 욕하고 그냥 막 그리고 막 에이 승질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분노로서 반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분노로서 반응하지 말고 이성으로 선택하자. 이게 바로 효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단하다.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다 분노로서 해결하려 한다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효도르는 차가운 냉철함, 이성을 갖고 있는 파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효도르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귀여워. 예. 네. 이거 개그인데 귀여운 포인트에 웃으시는구나. 제 개그에 웃는 게 아니라. 아이 뭐 귀여운 건 귀여운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챔피언 바로 이소룡이 이소룡. 있었습니다. 이소룡. 예. 자, 이소룡이 활약했던 60년대 후반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차별이 엄청난 나라였었죠. 그쵸. 그런 나라에서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습니다만은 동양인이 지금도 이런 차별을 받는데 그럼요. 60년대에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렇죠. 그 시절이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소룡에게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 절권도, 카리스마, 뭐 액션씬,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소룡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소룡이 어떤 단역 배우의 목을 딱 비틀고 있습니다. 네네. 영화 촬영 때 한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바로 성룡이에요. 성룡. 아 진짜? 네, 무명시절의 성룡. 근데 성룡은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는 없는 은인으로 이소룡 이야기하는데요. 성룡이 말한 이소룡 어떤 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Bruce Lee was working on Sunjing Moon, Fist of Fury, and there's not enough stuntmen. And also in that time, I kind of like the best stuntman in Hong Kong. They need a stunt guy to double the Japanese, go through the window. Then they call up Jackie, can you do that? And because I think the height, the body, I looks like a Japanese guy. So I said, okay, I do it. After I do the stunt, the Bruce Lee come. They're quite difficult, the stunt. Then Bruce Lee come to hug me. What's your name? I said, my name is Jackie. You're good, you're great. When Bruce Lee kicked. 네, 뭐였냐면요. 아주 어려운 액션 연기가 끝나고 이소룡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름이 뭡니까? 성룡. 훌륭한 액션이었습니다. 탁탁 격려해줬대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성룡에는 너무나 그게 야 저런 슈퍼스타가 나 같은 단역 배우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안아줬고 격려해줬어. 와, 너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사회생활 좀 해보셨을까 아시겠습니다만 갑질이라는 거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요. 맞아. 오직 인간만이 자신보다 돈이 없다고 다른 존재를 괴롭히고 오직 인간만이 남자라서 여자를 괴롭히고 뭐 그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오직 그렇게 자신과 뭔가 결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인간이죠. 특히 슈퍼스타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슈퍼스타로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존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역 배우 성룡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안부를 걱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멋있어. 예. 자, 바로 그런 멋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당대 최고의 스턴트 밴들이 계속 몰려들고 그러면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소룡의 이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효도로의 냉철한 이성,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굉장히 전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 갖게 된다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심수진 작가님. 저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음.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저렇게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네. 대한 해답을 좀 찾은 느낌이 맞습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한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두둥. 타이슨. 자, 마이크 타이슨은요. 네. 소년원을 아주 소녀빠라. 자주 다녔습니다. 소년원을. 아, 진짜? 예. 소년 너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타이슨이 소년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가는데 다 네. 때려 눕혔어요. 예. 그런데 복싱계에도 그 소문이 흘러갔죠. 그런데 그 누구도 타이슨을 자신의 제자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좀 무서우니까. 근데 그쵸. 그때 타이슨이 출소하고 갈 데 없을 때 이 할아버지가 타이슨을 받아줬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커스타마토라는 할아버지였어요. 60년대에 프로복서로 활동을 했었고 이미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만은 마이크 타이슨이 너무 아까워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냥 손자처럼 아예 집에서 양육도 하면서 애를 아예 키우면서 권투 선수로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떤 삶에 대해 의욕이 생겼던 마이크 타이슨은 열심히 시합을 하면서 나중에는 세계 최연소 챔피언 도전자로 챔피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연소 챔피언 도전자로. 근데 사실 이때 슬픈 게 뭐냐면은 그 시합이 있기 불과 1년 전에 네. 저 커스타마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합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그 경기 잠깐 보시죠. 훅 터졌고요. 챔피언 쓰러집니다. 이미 카운트 진행이 되고 있죠. This one is going to be over, I believe. 끝났어요. That's all, and we have a new era in boxing. I'd like to dedicate my fight to my great guardian, Customato, and I'm sure he's up there and he's looking and he's talking to all the great fighters and saying that boy did it. They're smiling, that's right. 자,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를 하늘에 있는 신과 같은 커스타마토에게 바칩니다. 신과 같은. 예, 아, 불과 몇 년 전까지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렸던 범죄자에서 세계 최연소 챔피언에 오르자 신과 같은 커스타마토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아마 천국에 있는 위대한 챔피언들과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아나운서도 yes, he smile, 네, 웃고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커스타마토 이게 바로 네네. 비석이에요. 묘비에는 저렇게 글러브가 그려져 있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꿈의 불씨를 가져온 소년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 불씨를 불꽃으로, 그 불꽃을 불길로, 그 불길을 거대한 화염으로 대박. 만들었다. 즉 커스타마토에게 마이크 타이슨은 삶을 살아갈 이유였던 것이고 마이크 타이슨에게 커스타마토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버지자 네. 신까지.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엄청난 업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여기서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터 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스터 X가. 예, 미스터 X는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인데 어느 날 시합에서 부상을 입어서 하반신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 X가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몰랐어요. 제가 시합을 하다가 링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다가요. 로프 3단 로프로 떨어지면서 목 뒤에 연수신경을 다쳐가지고 반년간 하반신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니었었고 끊어지면 사실 재생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었는데 사실 이때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네, 네, 힘들긴 그러셨을 것 했습니다. 같아요. 근데 힘들긴 했었는데 한창 힘들 때 밤에 누워 있는데 네. 그 아버지가 그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잠결에 딱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제 옆에 누우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의 감촉, 나이 30 넘어서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어서서 안아드리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효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 바로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 예.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겠다 마음 먹었죠. 근데 햄버거는요 이때는 1600-5252 맥 딜리버리가 없었어요. 아, 네네. 맛있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진짜 햄버거 가야 돼. 매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어가는 것에 도전했어요. 아, 진짜로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어가는 것에 도전하고 기어가게 되자 일어서는 것에 도전하고 햄버거를 위해서. 햄버거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지하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남역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대박.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당시에는 햄버거 가게가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아주 일찍이요. 6시인가 도착했죠. 아, 3시간인가 기다려야 된다는데 갈 데가 없어. 밖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는 시- 것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기도 힘드니까.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직원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밖을 딱 쳐다봤는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네네. 어떤 기다리는 생각이 거지. 드실까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130kg 넘는 애가 밖에 이렇게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예,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오픈 쉬어야 되니까 카운터에 천천히 나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시는데 네네. 다시 카운터 딱 들어가 있어. 서 있잖아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서 드디어 햄버거를 먹는 생각에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놀란 상태에서 모르면. 그러니까. 근데 저도 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햄버거 주문하고서 네.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몸이 애가 허약해요. 저 대신 햄버거를 들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됐어요.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근데 다행히 이제 햄버거 세트를 갖다 주셨고 제가 딱 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걸 직원이 보고 있어. 또 한 입 깨물었을 때는 너무 맛있어. 아씨 존나 맛있어. 욕했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웃으면 햄버거 먹으니까 이분이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무서운 거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날 햄버거를 다 먹고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나 안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대박. 바로 다시 걷게 된 거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거 박수 치자 진짜.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스몰 빅토리, 작은 승리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걸으려 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기어가는 것에 도전하고 기어가게 되자 일어서는 것에 도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작은 승리 위해서 이룩하다 보니까 축적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레슬러로 복귀하게 되었고요. 이겨낸 거죠. 일본에 올라가서 일본 무대에 가서 챔피언이 되고 또 밥샷과의 경기도 한번 잡힐 뻔했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얼마 전 대구에서 열렸던 챔피언 대회에서는 제가 우승을 해서 멋있어요. 감격의 챔피언 벨트 키스 이걸 또 하게 와우.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저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저 교과서 진짜 나와요. 아, 네네. 합성 네.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 교과서에 나온 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예? 그리고 강감찬, 김남훈. 네. 멋있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과 이제 교과서적인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사진도 멋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소룡, 효도로, 커스타마토 마이크 타이슨, 김남훈의 사례를 김남훈. 통해서 챔피언이 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효도로의 냉철한 이성, 이소룡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네. 커스타마토 마이크 타이슨의 믿음, 김남훈의 스몰 빅토리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밝은 미래를 만나실 수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심 작가님 어떻게 좀 밝은 미래가 보이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뭐 이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 큰 목표를 두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네. 마음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분들 이야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나무님의 저는 햄버거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렇죠. 네, 이 이야기도 너무 좀 뭐랄까 저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저 시간.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백지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백지요. 보이죠. 네. 예, 이게 바로 심 작가님의 미래입니다. 심 작가님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심 작가님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 말씀을 말씀 잘하셔. 주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그 밝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손끝에 살짝 잡힐 겁니다. 손에 그때는 햄버거가 그렇죠. 그때는 꽉 쥐고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꽉 쥐고 놓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처럼 꿈을 이루는 방법 심수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훈한 프로레슬러, 진행이 아니었지. 진행의 심수진 진행의 심수진 체르노빌 소녀. 그리고 바로 강연의 김남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햄버거.